2013 ALG 잔존가치 평가 최우수차에 선정된 현대 아제라. 새로운 세대의 럭셔리. 2013 아제라를 지금 선택하시면 최대 1,500불 보너스 캐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비교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결론. 가까운 현대 딜러에서 젊은 감각의 아제라를 더 실속 있게 만나보십시오. ALG 잔존가치 평가 최우수차 선정은 대형차 부문에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ALG.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마력 및 종합 실내 공간 비교는 2013년형 모델에 해당하며 제조사 웹사이트를 참조했습니다. 2013 아제라 신차 구입 시 받는 최대 1,500불 보너스 캐시는 750불 HMF 보너스 캐시와 750불 현대차 밸류오너 쿠폰 적용 시 해당하며 다른 현대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MF 보너스 캐시는 HMF 로우 APR 프로그램을 통해 파이낸스해야 하며 HMF 크레딧 승인자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 딜러에 문의 바랍니다. 기간은 5월 31일까지. 안녕하세요. 네, 봄입니다. 지금쯤 한국은 벚꽃들이 한창이고 벚꽃 축제도 열리고 있겠죠. 오늘은 벚꽃과 연관해서 조건 없는 사랑과 인생의 의미를 시적으로 섬세하게 보여주는 독일 영화를 소개합니다. 2008년 독일의 각종 영화상을 휩쓸고 흥행에도 성공한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제목 체리 블러썸, 벚꽃입니다. 루디와 트루디 부부는 독일의 아름다운 바바리안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남편 루디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기차를 타고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합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그에게는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아내 트루디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점심을 싸고 다림질을 합니다. 세 자식들은 다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가지고 부모와 떨어져 삽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트루디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부토 춤을 동경해서 강습을 받습니다. 언젠가는 꼭 남편과 함께 일본에 가서 후지산과 벚꽃을 보겠다는 소원도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암인 것으로 판명되고 트루디가 먼저 알게 됩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에 살면서 하고 싶었지만 미루어 두었던 것들을 하라고 권합니다. 트루디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여행을 떠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사는 큰아들과 딸네 집을 방문합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들, 레즈비언인 딸은 자기들의 삶에 바빠서 갑자기 찾아온 늙은 부모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거기서 발틱 해변의 휴양지로 떠납니다. 루디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모른 채 아내와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휴양지에서 갑자기 트루디가 죽습니다. 둘이서 떠난 여행에서 남편 루디만 홀로 돌아옵니다. 혼자 남겨진 루디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내의 옷을 자기 옆에 놓고 잠을 청하기도 하고 아내가 읽던 책을 읽으며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루디는 죽은 아내가 일본과 일본의 부토 춤을 동경했던 것을 기억하고 막내 아들이 지사원으로 일하는 도쿄로 갑니다. 아들의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아들이 출근하면 외투 속에 아내의 스웨터를 껴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들은 이런 아버지가 귀찮고 빨리 떠나기만 바랍니다. 루디는 벚꽃이 만발한 공원에 갔습니다. 분홍과 흰 꽃들이 어지럽게 피어있는 벚꽃나무 앞에서 외투자락을 열고 아내의 스웨터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이 벚꽃들 좀 봐. 루디는 공원에서 얼굴에 분장을 하고 부토춤을 추는 일본인 소녀 유를 만납니다. 18살인 유는 1년 전 엄마를 잃고 공원에 텐트를 치고 삽니다. 두 사람은 짧은 영어로 나이, 문화, 언어의 벽을 넘어 친구가 됩니다.
아내 트루디는 생전에 신령한 후지산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루디는 유를 데리고 후지산에 갑니다. 산 밑에 도착했지만 후지산은 구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호숫가의 여관에 묵으면서 날씨가 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 사이 루디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유는 옆에서 정성껏 간호합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루디 앞에 후지산이 달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루디는 아내의 옷을 입고 얼굴에 분장을 하고 호숫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토춤을 흉내내어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환상 속에서 죽은 아내가 나타나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춥니다. 다음 날 아침 유는 호숫가에서 죽어있는 루디를 발견합니다. 그의 짐에서 유에게라고 쓴 꾸러미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루디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습니다. 루디의 몸은 일본의 화장터에서 재가 되어 아들과 유에게 전해집니다. 나중에 자식들은 아버지가 일본 소녀와 여관에 묵은 것에 수치스러워하고 엄마의 옷에 집착한 것을 비난합니다. 결국 아버지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철저한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아름답고 애절하고 감미롭고 쓸쓸한 영화입니다. 죽은 아내의 기억과 채취를 잊지 못하는 루디의 안타까움에 가슴이 저립니다. 아내의 손수건을 도쿄 시내 곳곳에 메어놓고 코트 안에 아내의 옷을 입고 시내와 공원을 하염없이 돌아다니는 루디의 모습은 남겨진 자의 아픔과 외로움, 삶의 허무함으로 너무 애달파서 눈물이 납니다. 독일과 일본의 서로 상반되는 배경은 슬프면서 화려한 대조를 이룹니다. 찬란하게 피었다가 순식간에 져버리는 벚꽃 같은 것이 사랑이고 인생입니다. 루디가 죽기 직전 아내와 만나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미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쌀 혜태 만남미 출시. 이것저것 따로 보관하고 섞을 필요 없어 편리하다니까요.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혜태 만남미 주요 한인마켓에서 만나보세요. MB파이낸셜은행은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객님들을 모셔오고 있으며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그 안정성이 한 번 더 입증되었습니다. 100억 달러에 가까운 자산과 90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MB파이낸셜은행. 지금 가까운 한국부 지점에 방문하시면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한국 직원들이 고객님을 모시기 위해 기다립니다. 성장하는 은행, 안정된 은행, MB파이낸셜은행. 늘 최선을 다해 고객분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부 대표전화 847-745-3500 Member of FDIC Equal Housing Lender. 봄이 왔어요. 봄이 오면 자동차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더 늦기 전에 엘스톤 로얄 오토모티브에서 꼭 봄철 자동차 점검을 받으세요. 바디와 정비, 자동차 유리까지 딜러와 동일한 관리 시스템과 철저한 AS의 로얄 오토모티브. 773-467-1150 467-1150 자동차 관리의 프로페셔널 로얄 오토모티브. 여기 고객과 함께 불경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2천여 고객을 관리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는 불경기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저렴한 수수료로 모십니다. 숨겨있는 피 없이 각종 크레딧 카드 터미널도 프리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시는 보안 인증 귀찮으시죠? 저희 오메가는 고객을 대신해서 직접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서비스로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서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는 847-439-4300
847-439-4300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부모님께 그리고 멀리 계신 가족 친지분들께 댐스터 퍼스널 초이스에서 가족 사랑을 전하세요. 차세대 비비크림 CC크림, 아토피 피부를 위한 아토크림, 모발 보호를 위한 모텍 샴푸, 치주 및 잇몸 질환에 좋은 24K 금치약, 주름 피부 조직 개선 보습 강화의 페이셜 스티머, 이 밖에 어버이날 스페셜 각종 건강식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식당 버드나무 건너편 퍼스널 초이스에서 깜짝 놀랄 가격, 깜짝 놀랄 선물로 가족 사랑을 전하세요. 847-470-0421, 470-0421. 신용 있는 영어 연수 학교를 찾고 계십니까? 17년 전통의 아이비 칼리지로 오십시오. 아이비 칼리지는 연방정부 인가받은 정식 대학이며 유학생에게 서비스 I-20를 발행하고 서울 강남에 지사가 있어 한국에서 유학비자 취득을 편리하게 도와드립니다. 확실한 영어 실력 향상을 원하십니까? 유치원 영어 교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이비 칼리지는 6단계 ESL 영어 교육과 함께 캐솔 유치원 영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출신은 유병택 원장 및 코넬 대학 박사 바마라시 교수 등 우수한 교수진을 자랑하는 아이비에서 꿈을 이루십시오. 우수한 교수진, 알찬 교육을 자랑하는 아이비 칼리지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847-564-1525, 564-1525번 아이비 칼리지. 네, 10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정장학회 김평순 선발위원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아주 바쁘신 분들을 이 자리에 자주 모시게 되는데 한인회에선 이제 차기 한인회 부회장으로 지금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지금 구성되고 아주 바쁘신 나날 보내고 계십니다. 네네. 네. 오늘은 정장학회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네. 지난주에 장학회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죠? 네네. 우선 정장학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정장학회, 이제 시카고 지역에 장학회가, 장학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정예 장학 재단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 시청자, 우리 애청자분들이 좀 혼동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 작년서부터 장학 사업을 여기 시카고 지역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기부자의 이제 그 first name을 따가지고 저희가 first name입니까? last name입니까? last name입니다. 성이 정이라는 분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정장학회가 되셨군요. 예, 정장학회로 저희가 그래서 장학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그 시카고에 그 장학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건 사실 우리 2세나 차세대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네네, 거기 그럼요. 때문에 네. 고무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시작하실 때 어떤 특별한 취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럼 정장학회가 어떻게 시카고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그 애청자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분은 젊었을 때 뭐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카고 지역에서 대학교를 여기 유학으로 와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시카고 지역에 이제 그 인연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제 자수성가 우리가 보통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사업을 읽어서 한국의 그 중견 그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자기들 고생했던 거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가 성공한 거를 좀 나눠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장학 재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에게 그 한국에 있는 장학재단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한국에 있는 장학재단은 어느 기부자가 그거는 정부에서 관여하는 그 재단입니다. 재단 자체 파운데이션이. 그래서 자기 본인이 기부자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기부를 했으면은 거기서 돈을 뭐 나중에 자기가 먼대로 뭐 필요하다 뺏으는 게 아니라 한번 기부를 했으면은 기부한 거로 끝나고 그 기부자는 그거랑은 완전히 별도로 이렇게 되는 게 장학재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학재단을 만들려면은 제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큰 돈을 기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기금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재단을, 이익금으로 장학생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 두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만 불을 장학재단을 기탁을 해서 만들었다라면은 거기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 장학금으로 주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재테크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것이 주식이 됐건 은행 이자가 됐건 네네. 그래서 거기 발생하는 이익으로 장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한국의 지금 기본 아주 통상적인 장학재단의 모습이다. 근데 이분이 시카고 쪽으로 그러면 눈을 돌리셨군요. 그 처음에 저희가 그 이분한테 어떤 이제 그 지인의 소개로 제가 그 이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지역에 장학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들한테 2만 불을 기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만 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장학 사업을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또 필요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가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학재단 여기 한미장학재단이라든가 뭐 있죠. 많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데다 우리가 돈을 기탁을 할까도 생각을 했다가 추후에 우리가 좀 더 그분의 뜻을 좀 받으려면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장학 재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직은 재단은 아닙니다만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선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주면은 더 지속적으로 또 영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한테 의견을 이제 물어봤는데 뭐 흔쾌히 그걸 우리가 여기서 봉사를 하는 거니까 막 그렇게 해주신다면 자기가 더 지속적으로 또 여기를 더 금액을 더 추후에는 더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일회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2만 처음에 기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여기에 주신 그 장학금은 그냥 매해 $2만 정도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시드머니가 된 겁니까? 이제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돈이 2만 불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자기 파켓머니라고 그러죠. 돈에 자기 개인적으로 나온 돈 같은데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분이 우리가 작년에 그 2,000불씩 학생들에게 10명을 선발해서 주는 거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일보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고요. 작년에 한 40여 학생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부 다 한국에 그분한테 갖다 우리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분이 미주 지역에도 정말 이런 큰 돈은 아니지만 정말 그 장학금을 필요하는 학생이 많다. 이렇게 그분이 느끼시고 올해는 그 직접 그분이 주신 게 아니라 한국의 장학재단으로 이제 그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이 정장학회가 시카고 지역에 그 커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장학재단이라는 게 무슨 제가 알기로는 10만 불, 20만 불 이런 단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백만 불 이상 큰 단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장학금이 나오고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올해는 한 50여 분이 또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 장학회를 많이 알려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가지면은 아마 내년에는 더 클 수 있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그분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올해부터 그 한국의 정장학회 재단에서 기금을 보내 오셔서 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된 셈이군요. 그렇다면 시카고에 있는 어떤 기금이나 펀드는 좀 보태졌습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저기 시카고에는 지금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펀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2만 불은 한국 장학재단에서 나오고 그 외에는 이제 자기가 그 한국의 그 장학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펀드레이징을 해서 여기다 애들을 시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는 10명 학생이 2,000불씩 혜택을 받았지만 아마 내년에는 한 20명이 같은 금액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장학재단에서 시카고라는 도시의 그 동포 사회의 학생들에게 조금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오는 그런 장학금이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다른 장학금하고는 조금 색다르다는 그런 좀 생각. 성격이 좀 틀리죠. 예. 그렇지만 시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장학생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발위원들이 구성이 된 거군요. 선발위원은 몇 분 정도였습니까? 지금 4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장학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신청을 하기 때문에 좀 홍보가 필요하시겠군요. 그럼요. 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일보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광고를 내셨군요. 그래서 신문사와 이제 신문사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해준 거죠, 찬조를.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내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우리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기탁자분의 그 의견도 그냥 뭐 일회성 장학금을 주는 거로 이게 우리 장학회가 끝이지 말고 그 학생들을 우리가 나중에 본국에 한국에서 뭐 재계라든가 또 정계라든가 나갈 수 있는 어떤 후원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키워진 우리 2세, 3세들이 또 고국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회 장학생을 모집을 해서 장학금을 지불을 했는데요. 아마 가을쯤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한국에도 우리가 한번 투어도 한번 시켜주고 또 산업 시찰 같은 것도 우리가 좀 계획을 하고요. 그 학생들끼리 어떤 커넥션을 갖고 추후에도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그 학생들을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회성 장학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가 정말 한국과 이 시카고 그리고 우리 동포사의 미래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참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선정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수록 그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꼭 한국 학생이어야만 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기준은요, 크게는, 시카고랜드에 이렇게 이제 기반을 둔, 한인 학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주도 안 되는군요. 아니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부모님이 여기서 기반이 돼 있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대학교는 어디 타주에서 댕겨도 그건 상관없죠. 그래서 처음에 장학 사업을 이분이 하실 때, 실적으로 이제 이렇게 장학 사업을 하시겠다는 걸 의견을 이렇게 비추니까 그분이 미국 내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 있었습니까? 뉴욕이라든가 또 캘리포니아, LA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서 해달라 이렇게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그분이 시카고 지역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지역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카고 지역에 기반을 둔 학생인데 여기서 제가 말을 좀 자르겠습니다. 그분 정모 씨 이렇게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어떤 신분이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본인이 자기 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정모 그분께서 그래서 이 정장학회가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체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은 장학회의 회장이 되시는 거고 우리 시카고에 계신 분들은 선발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고 그분이 회장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분은 이제 장학금 기탁자로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한국의 재단으로부터 이렇게 장학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추후에 우리가 추가되는 부분은 이제 그분이 어떤 다른 쪽으로 펀드레이징을 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선발 과정이라든가 모든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혀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이렇게 선발을 했다 그래서 선발 학생 우리가 프로필만 보내면은 그분 한국에서도 이름이 정장학회 재단입니까? 장학재단 이름은 틀립니다. 그것도 공개를 안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학생 가운데서 어떤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적을 본다든지 아니면 가정을 본다든지.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이 우리가 이렇게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선발위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선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 학생은 시카고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하이스쿨 시니어
그다음에 이제 컬리지 학생을 기준을 하고 있어요. 하이스쿨 시니어과 그리고 그렇죠.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풀타임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물론 성적도 보고 여러 가지 보지만 저희들 그 기준은 크게 이거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 학생이 파이낸셜 에드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 네네. 막 그걸 한 40% 정도로 우리가 보고요. 가정 형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그 학생의 이제 성적, 그다음에 그런 거를 한 30% 정도 보고 학교에 그러면 지금 뭐 GPA 같은 그런 거를 그런 거 그런 걸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0%는 그 학생의 이제 여기 그 장학금에 대한 어떤 그 열의 그러니까 뭐 에세이 같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크게는 뭐 30, 40% 위주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한 번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학생이 뭐 다음에 신청을 안 하고 그런 거 없고요. 이번에도 뭐 작년에 받았던 학생이 한 3명이 또 받았어요. 그럴 수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첫 해에 지금 10명. 그리고 이번 해에 10명 해서 지금 2년째 정장학회 대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발 기준 그렇게 신청자가 한 40여 명 중에서 50명 정도 50명 정도에서 5대1 그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뭐 모두를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아까 제가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재정적인 어떤 후원을 필요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카고 지역에 여기에 있는 소재하는 그 스테이트 컬리지가 많이 거쳐게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샴페인, UIUC 또 UIC, 그다음에 뭐 여기 커뮤니티 칼리지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노스웨스턴도 있고 뭐 학생들은 뭐 다양합니다. 10명에. 뭐 하버드 댕기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코넬 댕기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주로 대학생이 많았군요 이번에는. 하이스쿨은 이제 그 대학에서 그 입학 허가서를 받은 학생, 그건 이제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명을 선발을 해서 우리 장학생. 굉장히 특이할 만한 그 학생이나 사항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여기 잔신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뭐 그분도 그 학생도 자기 신분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또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참 어렵게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을 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학생은 우리가 대학 4년 동안 우리가 크게 꼭 이렇게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올바르게 잘하고 뭐 이번에도 그 장학생 대표로 이렇게 우리가 저기 그 스피치를 시켰는데 본인도 이런 받은 거를 기본으로 해서 자기가 꼭 나중에 장학 사업을 해서 되돌려주고 싶다. 뭐 그런 좋은 의견을 해서 정말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뭐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학 사업이라는 것이 뭐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우수한 학생이 그 미래를 위해서 갈등할 때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것에서 끝이 나지 않고 그 장학 그 사업 자체가 대물림 될 수도 있고, 그런 정신이 또 대물림 된다는 그런 데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그 탈북과 관련자라고 탈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국계라면 지금 입양인들도 있고 2세, 3세도 있고 또 혼혈인 경우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은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입양도 그러니까 한국계라는 그게 뭐 그 어떤 방법이든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칼리지 학생들이나 지금 시니어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좀 만하게 꿈을 꾸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 뭐 해당이 됩니다. 나이 제한은 없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알고 계시다면은 정장학회 이제 장학생 모집 선발 뭐 이런 내용이 뭐 광고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뭐 그 한 해 중에서 올해는 5월이었습니다만 5월 무렵에 이렇게 계속 이 진행을 하실 건가요? 네네. 그 저희들이 그 매월 이제 그 1월 1일서부터 신청자 그 선발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감을 3월 말까지, 올해 예. 같은 경우 3월 말까지 해가지고.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매해? 그게 같이? 아마, 고정적으로 픽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정도 우리가 선발을 해서, 보통적으로 이제 그 타주에 갈 때는 학생들이, 집에 왔을 때, 방학 네네. 때, 막 그때쯤 기준해가지고 우리가, 전달식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카고에 이미 많은 장학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뿐만 아니라 미주 전체를 뭐 총괄하는 그런 그 장학회들이 또 시카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장학회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뜻을 모으고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의 어떤 그 차세대 후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정장학회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 지금까지는 뭐 계속해서 뭐 시작된 그 일례처럼 한국에서 펀드가 옵니다만 혹시 시카고에서 좀 더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지인으로부터 이런 장학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네. 저도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여기서 어느 그 돈을 좀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장학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네. 제가 그 장학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우리 그 정장학회 제가 간사하면서 이제 선발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런 정말 뜻과 이런 게 너무나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이런 사업이라 저도 이걸 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업보다 이 장학 학생들에게 그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는 거는 무엇보다 참 크고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우리 시카고 지역에서도 이 같이 그 장학금에 좀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 한번 실행에 한번 해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정장학회를 들었을 때 사실 좀 궁금한 점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궁금증이 참 많이 풀렸습니다. 네네, 네, 이제 우리 동포사회도 이제 알게 된 그런 장학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 초대석의 정장학회의 시카고 지역 간사 그리고 선발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김평순 선발위원 모시고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자, 좋은 일들은 좀 더 많이 소문이 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커지면 참 더 좋겠다는 바람이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저 다음에 내년 또 이 무렵이 오면은 네네. 저희에게도 좀 일찍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텔 같은 분위기의 밝고 깨끗한 크로스포인트 요양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즐기세요. 한국 음식이 제공되며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식사 시간이 즐거운 곳. 한국 간호사와 보조 간호사들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곳. 자체 물리치료실이 있어 재활치료가 가능한 곳. 매일 예배 시간과 주일 미사가 있어 종교 생활이 불편 없는 곳. 교통도 편리한 크로스포인트 요양원으로 오십시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한국부 책임자 최경희를 찾아주십시오. 전화번호는 847-529-6004번. 847-529-6004번입니다. 크로스포인트 요양원은 H마트에서